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늘 마야 2019 어떤 내용이 새롭게 변화가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야 2019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해가지고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빨라진 마야. 그래서 마야가 계속해서 2017 버전인가요? 그때부터 업그레이드 됐을 때 보면은 퍼포먼스 위주로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 버전도 이전 2018에 비해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작업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마 옛날 마야를 써셨던 분이 2019 버전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뷰포트라든가 그런 퍼포먼스, 전반적인 모든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퍼포먼스가 엄청 많이 좋아졌던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2019에도 당연히 더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더 나은 애니메이션.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쪽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작업 공정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전에 2018 버전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2018 버전이 가장 안전한 버전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2019는 2018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8에 갖고 있던 그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다가 더 많은 버그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19가 더욱 안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빨라진 마야 어느 정도 빨라졌을까? 2018에 비해서 이 무거운 씬을 불러올 때 이 속도라든가 이런 지오메트리 그리고 쉐이딩 그리고 또 이런 텍스처 이게 전반적으로 화면에 뿌려질 때까지의 이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특히 무거운 작업을 했을 때 화면에서의 이 다양한 툴들의 반응 속도가 이전 버전보다는 훨씬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작업 환경 보시면 이제 마야가 이제 기본적으로 뷰포트 2.0을 계속해서 기본 디폴트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놀드랑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거의 렌더링 정도의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무거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뷰포트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면 이번 마야 2019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캐시드 플레이백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야 포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고객들이 요청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물론 애니메이션 키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은 또 약간 귀찮으면서도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레이 블라스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 블라스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이 캐시드 플레이백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공정이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놀드 GPU가 또 새롭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베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식 버전은 기대하는 것은 한 여름쯤, 그러니까 8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야 2019를 이제 띄워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야 2018이랑은 인터페이스라든가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불러오는 속도 보시면은 네, 거의 다 불러왔어요. 네, 하단에 보면 한 5.8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오자마자 거의 쉐이딩, 텍스처 다 로딩이 됐죠. 뷰포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뷰포트 2.0 그 옵션에서 NTR 레싱이죠. NTR 레싱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중에서도 한 18 정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퀄리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뷰포트를 퍼스티브 가서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잘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얼마나 복잡한 씬인가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화면에 지금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쉐이더 모드에다가 텍스처 모드 그리고 조명까지 다 했을 때에도 이 정도 반응 속도를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많이 증가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게 요즘 STL 파일 같은 거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STL 파일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할 때 그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STL 파일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임포트 해가지고 리토폴로지에서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매니저에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STL 이쯤 있죠? STL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약에 2018 버전을 쓰시고 있다라면은 이게 없을 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파일이 임포트가 되긴 되는데 면들이 막 검게 타거나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STL 파일 같은 거를 임포트해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한 오브젝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3D 프린터용으로 XTL 파일로 변환시킨 건데 깔끔하게 들어온 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뷰포트가 빨라졌는지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보면은 반응 속도는 되게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올려봐도 상당히 빠르게 모든 게 반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작은 기능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몸통에 있는 커브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뭐가 달라졌죠. 자, 뭐가 달라졌냐면은 옵션이 하나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툴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랜슬레이트 뭐 이런 툴 세팅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어펙티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활성화시키자마자 분홍색으로 지금 변환이 됐죠. 이거 같은 게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히스토리로 연결이 돼 있거나 뭐 디포머가 적용이 돼 있거나 그랬을 때 영향돼 있는 얘들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핑크색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바꾸려면 프레퍼런스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꺼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리깅이라든가 뭐 그런 연결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되게 편해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막 이런 게 켜져 있으면은 자, 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각각 다른 리그가 되어 있는데 클릭을 했을 때 보면 연결했을 때 연결된 것들이 다 핑크색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게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이게 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마야 2019를 처음 열었을 때 이런 거 딱 했을 때 핑크색으로 안 변하네?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옵션이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퍼포먼스가 빨라진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어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2018 버전하고 2019하고 얼마나 많이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18 버전을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018 버전으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딩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아까랑 동일한 씬인데 좀 무겁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다 날리고 가운데 있는 캐릭터하고 오토바이만 남겨놨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5초 정도 걸렸지만은 지금 한 6.2초 걸렸고요. 그리고 파일이 다 불러왔지만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 있죠. 뭐 쉐이딩 로딩 시간이라든가 텍스처 로딩 시간 의외로 좀 약간 길게 걸리네요. 아무래도 뭐 제 컴퓨터가 이제 노트북이고 마야를 두 개를 지금 띄워놓은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파일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스페어를 하나 꺼냈죠.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마야 2018 버전에서는 아주 이렇게 복잡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모델링 할 때 특히 스냅을 하게 되면은 스냅이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냅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느린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계속 느리게 스냅드 포인트가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마야 2019에 가서 제가 아까 전에 스페어를 하나 만들었죠. 이걸 한번 스냅드 포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냅드 포인트에서 움직여보면 처음에 좀 약간 한번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나면은 어때요?
아까에 비해서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 마야 2018에서는 이거 말고도 퍼포먼스를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에 보면은 프로파일러하고 이발레이션 툴킷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마야 2019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2017 버전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됐는데 2019 버전에서는 더 기능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한다든가 리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렌더링을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 마야가 좀 약간 특정 파일은 되게 느려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 때 특정 구간에서는 너무 느려 아니면 어떤 컨트롤러를 이렇게 조작하다 보면은 마야가 극단적으로 느려져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마야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플러그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리깅에서 어떤 특정한 파트가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이발리에이션 툴킷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옵션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특히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 애니메이터들도 충분히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걸 하실 때 평가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우선적으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캐시, 이발리에이션, 프레임 레이트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이제 지금 현재 패럴러로 돼 있고 GPU 오버라이드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캐시 기능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리미트, GPU 메모리 리미트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쭉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뭐 평균 14프레임에서 15프레임 왔다 갔다 하다가 특정 프레임에서는 뭐 10프레임 뭐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지금 후반에 가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10프레임에서 11프레임 왔다 갔다 하죠. 초반에는 좀 빨라졌다가 중간에 뭐가 원인이 돼서 모르겠지만은 좀 되게 많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볼 게 이제 패럴러 모듈이에요. 패럴러 모드는 옛날에는 이제 마야를 DG 모듈을 썼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뭐 멀티코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DG 방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코어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마야는 이런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했을 때 그런 연산 작업을 전부 다 싱글 코어로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느렸죠. 코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모든 코어를 다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패럴러 모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GPU 오버라이드는 뭐냐면은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부 다 CPU로 다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느려요. 그래서 GPU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디폼 되는 오브젝트들을 GPU에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마야들보다 지금 현재 있는 마야가 엄청 빨라진 이유가 이 패럴러 모드하고 GPU 오버라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네가 항상 작동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뷰포트 입점형에 보면은 모션 블로우라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렌더링에 모션 블로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뷰포트 상에서 모션 블로우가 들어가게끔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활성화를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발리에이션 모드가 패럴러로 돼 있지만은 이게 디세이블로 돼버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플레이 보면 엄청 느리게 애니메이션 플레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씬이 뭔가 이상해 되게 느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패럴러 모드가 활성화되는지 보고 패럴러 모드가 활성되어 있는데도 디세이블 됐다. 그럼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게 비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끄고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씬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화할 때 가장 여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바로 이 디버깅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버깅 모드에서 런치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프로파일러를 열 수가 있어요. 물론 프로파일러는 제너럴 에디터에서도 열 수가 있겠지만은
이발레이션 툴킷에서 이런 식으로 원클릭으로 열 수가 있어요. 자, 이발레이션 툴킷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약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씬을 최적화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하시고 스타트 레코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마야가 이 씬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디스플레이 하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약간 긴 막대들이 보이는 애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선택하고 A키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정보값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은 뭐냐면 뷰포트 2.0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들은 뷰포트 2.0이 화면에 이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보이기 전에 어떠한 연산 작업을 하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렇게 짧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연산이 빨리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얘가 길면 길수록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했을 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중요한 게 내가 렌더링 버튼을 눌렀어. 근데 이게 막 사전에 이런 걸 마야가 막 계산을 한 다음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면은 뭐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세서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여기에 좀 긴 얘들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하고 F키 누르면 이렇게 확장 켜지고요. 여기 보면은 파리컬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헤어예요. 헤어 시스템. 제가 이게 뭔가 한번 봤어요. 쭉 보면은 여기 헤어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이 깃이 약간 바람에 휘날리게끔 자동으로 휘날리게끔 이것을 헤어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적으로 들어가지만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살짝 깃이 움직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죠. 자, 내가 작업하는 씬이 한 이 정도 씬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옷깃이 휘날리는 게 눈에 띌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고 스타트 레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한 이쯤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아까 전에 퍼리컬러 했던 게 다 지워졌죠. 그러면 지워진 건 지워졌네요. 지워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IK 핸들 있고, 그렇죠? 이발리에이션 클러스터. 자, 이걸 뭔가 한번 봤어요. 자, 봤더니 자, 여기 체인.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활성화시켜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체인 하나가 조인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움직일 때 이 체인들이 돌아가는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얘가 오토바이 타고 딱 가는데, 그렇죠? 과연 이 세팅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세팅한 샷에서는 체인이 돌아가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을까 해서 일단은 자, 여기에서 스킨으로 된 정보를 없애고요. 다음 이렇게 옮기고 디포머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 체인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디포머, 그렇죠? 다 지우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뭐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인에 대한 제가 세팅을 지워버렸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플레이를 해서 레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거의 뭐 깔끔히 정리된 것 같아요. 여기 또 뭐가 있긴 있지만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름만 제대로 써놓으면은 뭐가 뭔지 이렇게 구별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깔끔히 또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손쉽게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런치 씬 린트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어봤어요.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플레어 애니메이션 뭐 기타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F1을 눌러서 헬프 파일을 봤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베타 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베타 헬프에는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9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나중에 한 업데이트 2나 3에 이 기능이 헬프 파일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Run Selected 눌러보시면은 마야가 이 씬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플레이 애니메이션 이거 같은 경우 그거죠. 애니메이션 수치값이 변동이 없는 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애니메이션을 베이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여기 보시면 딜리트 바이에서 뭐 스태틱 채널이라든가 딜리트 올 바이에서 스태틱 채널을 눌러가지고 키값이 없는 얘를 지운다든가 그런 걸 정리를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찾아줘요. 그래서 플랫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apply all selected fix 하면 다 지워지고요. 아니면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OpenCL 이거 같은 경우 이제 OpenCL 지오메트리 같은 게 적용이 돼 있을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 애니메이션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익스프레션은 트리거가 발생을 안 해도 항상 이거를 계산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애니메이션만 되게끔.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 된 것을 disable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스무스 메쉬.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폴리건 모델링 했을 때 1, 2, 3번에서 3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무엇이 3번으로 눌러서 적용이 됐는지 다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이 헬멧이라고 써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헬멧. 자, 얘 보시면은 지금 3번 누른 거 보이시죠? 3번으로 돼 있고 얘도 3번으로 눌러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3번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럼 고민을 해봐야죠. 과연 이게 3번으로 할 의미가 있을까? 특히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는 1번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Apply or Selected to Fix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했는데 또 안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시면은 안 지워진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완벽히 지워지더라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얘가 자, 1번인 상태로 돌아갔죠. 아이고, 괜히 지웠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볼게요. 퍼스펙티브 아까 전에 봤죠? 자, 그리고 자, 이발리에이션 툴킷에서 프로파일러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디버깅. 어차피 이 윈도우 필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자, 플레이를 하고 자, 레코딩.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아까 전에 뭐 긴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다 지워지고 깔끔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닫고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면은 자, 17프레임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속도가 쭉 떨어진 데 보면은 속도 저하 없이 계속해서 17프레임, 어쨌든 18프레임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씬이 최적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많은 기능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몇 가지 기능만 알아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살펴봤고요. 그 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발리에이션 그래프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PDF 파일이 이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얘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리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리깅된 것들이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고 어느 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찾아보는 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게끔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몸통 말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한번 볼까요? 자, 머리 내가 세팅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l로 하게 되면 다 돼요. 그래서 selected에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노드를 기준으로 몇 단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몇 단계, 아웃풋으로 몇 단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래서 2단계만 내가 본다. 그러면
view 그래프 show 눌러주게 되면은 PDF 파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풋이라든가 아웃풋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PDF 파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크립트를 하고 뭔가 그런 걸 할 때에는 이걸보다 뭐 코딩 비슷하게 보고 싶을 때에는 다큐멘트 형식으로 하시면 돼서 쇼 버튼 누르면은 얘가 엑스포트 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워드에 관련된 게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서 어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를 상세히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9에 보면은 하단에 오른쪽 하단이 되겠죠? 여기 보면 캐시드 플레이백 버튼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본값으로 켜져 있나? 이게 항상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꺼놨습니다.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빨리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꺼버리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뭐 오토바이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보면은 자, 24프레임인데 20프레임, 19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거의 뭐 리얼타임 가깝게 나오고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항상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플레이 블라스터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뭐 몇 프레임 안 되면 그렇게 뭐 금방 해도 되지만은 이게 또 프레임 수가 많아지고 애니메이션을 조금 잡고 확인하고 이런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이제 캐시드 플레이백을 쓰시면 돼요. 캐시드 플레이백은 화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캐시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플레이할 때 그거를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빨라지겠죠. 자, 어딘가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제가 이 버튼을 활성화 시킬게요. 옵션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앞뒤로 해서 캐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씬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은 달라져요. 그래서 쭉쭉 끝까지 되는 거 보시고요. 여기 있는 옵션은 캐시드 플레이백 옵션은 이 이발루에이션 툴킷에 보면은 맨 끝에 캐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버튼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캐시드 플레이백 프레퍼런스 가시면 이 프레퍼런스에서 할 수가 있어요. 프레퍼런스에 있는 세팅하고 여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여기 있는 바에서 어떤 식으로 보일 건지 뭐 그와 같이 좀 약간 그런 것까지 보여주고요. 여기는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있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쭉 뭐 거의 24프레임 비슷하게 다 나오죠. 그래서 거의 정상 속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every frame으로 해놨네요. 리얼타임을 한번 보면은 쭉 보면 마찬가지로 24프레임에서 쭉 뭐 거의 여러분들이 플레이 블라스터 안 해도 될 정도의 속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값으로는 이발루에이션 캐시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여기 화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캐시 형태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죠. 자, 그 어디가 어디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걸 활성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하게 되면은 메모리 리미트, GPU 리미트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작업할 때에는 시스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GPU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첫 번째 이발루에이션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캐시 데이터가 메모리 아니면 GPU 메모리가 쌓이게 돼요. 어디에 쌓이는지 제가 좀 아리까리해. 그럴 경우에는 이 모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는 시스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램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있는 램.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GPU 카드, 그래픽 카드에 달려있는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PU 메모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GPU 메모리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세팅을 했을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percentage of RA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값으로 한 50으로 돼 있거든요. 얘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캐시드 플레이백이 끝까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
배경을 숨겼죠. 왜냐하면 배경을 키면은 배경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되게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뺐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할 때에는 뭐 이 기능만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캐시드 플레이백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뷰포트가 바뀌어도 얘는 캐시 형태는 계속 남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했을 때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 뭐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좀 바뀌었으면 해. 그래서 머리 형태를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영향을 주는 대로 해가지고 캐시만 여기 이 구간만 다시 캐시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수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부분만 다시 캐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캐시 작업도 할 수가 있고 애니메이션 작업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 그래프 에디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머리 부분이죠. 자, 가끔 이제 키를 잡다 보면은 키 값들이 되게 가깝고 키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 애니메이션이 좀 약간 뭐 튄다든가 아니면 퍽하고 움직인다든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또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들을 선택하고 컵스에 가시면은 버터 월스 필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모션 빌더에 있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션 빌더에 있던 기능이 마야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고맙게도 여기는 이제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미리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컷오프 프리퀀시를 증가시키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본 애니메이션에 가까워지고 이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엄청나게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키값이 조정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튄다던가 그런 게 없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전부 다 키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 값을 이용해서 이거를 약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절해서 샘플링을 좀 약간 다운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또 이런 거 조정할 때 심플리파이 커브라는 걸 또 쓸 수가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키 리듀스 필터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션 빌더에 있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리뷰를 이용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여러분들이 키값을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키값을 줄여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캐시 같은 경우는 다시 저장 안 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캐시 값들이 다시 저장된 거 볼 수가 있어요. 다음 기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시 창을 이동을 하고요. 캐시드 플레이백을 썼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GPU 좀 많이 60% 정도 됐네요. 자, 이것을 꺼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꺼도 되고, 아니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시 캐시라고 있어요. 얘를 다시 한번 확인차 눌러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번에 퍼포먼스 업데이트 되면서 또 좋아진 것은 메쉬도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쉬의 이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빨라졌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메쉬에서 제가 윈도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미리 이렇게 잔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잔디를 한번 이 배경에다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크기를 한 요만하면은 적당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도 되게 제가 촘촘히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면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자 메쉬로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인스턴스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플레이서라고 해서 화면에 얘를 이제 쭉쭉 브러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랜덤 스케일, 뭐 작은 것도 있으니까 뭐 0.5, 그 다음 뭐 1.2, 로테이트는 한 뭐 30도씩, 뭐 45도로 합시다. 45도씩 되게끔.
자, 그리고 적당히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서 쭉쭉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복잡한데도 엄청 빨리 브러쉬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엄청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위치를 바꾼다든가 할 때에도 반응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마야의 퍼포먼스가 2019 와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달라진 거 한번 내용 보도록 할까요? 퍼포먼스 중에 디포머가 있습니다. 와이어 디포머라고 있죠. 마야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포머들도 연산이 될 때 CPU로 계산하면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걸 GPU로 연산되게끔 디포머들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9 버전에서는 이제 와이어 쪽으로 해서 디포머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이제 GPU 연산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와이어 쪽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커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커브로 이 외관에 있는 얘죠. 얘가 얘죠. 그렇죠? 얘를 한번 디포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 그렇죠? 얘를 한번 와이어 디포머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와이어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이 두 개 선택했죠? 그리고 커브, 그렇죠? 엔터. 네, 적용이 됐네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마야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옵션을 좀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가서 drop of this 좀 약간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버텍스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Z방향이죠. 자, 그러면은 얘를 쭉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마야가 뻗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좀 느리긴 하죠. 느리긴 하지만은 자, 아마 옛날 마야에서 이걸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디포머를 적용했을 때 완료되는 그 시간까지 되게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마야가 뻗지 않았다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디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애니메이션도 다행스럽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아놀드, 제가 아까 전에 아놀드 GPU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놀드 GPU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놀드 GPU 이번 아놀드 옵션 3 업데이트에서는 아놀드 GPU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항상 업데이트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샘플링, 즉 노이즈 없애는 거, 샘플링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5.3에서는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든가 스카이돔 샘플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 샘플링을 할 때 처음에 그 생성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게 이전보다는 엄청 많이 빨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 위주,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위주로 5.3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3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이제 GPU 베타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베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의를 또 GPU에 관련된 거를 또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놀드 GPU가 곧 출시가 될 거고 출시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놀드 GPU는 지금 현재는 이제 룩 디벨로프 쪽에 포커스를 잡고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모든 기능은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계속 구현이 다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캐릭터 쪽이라든가 룩 디벨롭 쪽에 필요한 기능들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놀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전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아놀드뿐만 아니라 다른 GPU 렌더러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이 GPU 렌더들은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테크에이지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놀드 GPU를 그래픽 카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막대 그래프에서 길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그죠?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그래픽 카드가 노트북용이 쿼드로 M3000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쿼드로 M3000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때는 되게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쿼드로 P2000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쿼드로보다는 지포스 쪽, RTX 그쪽이 되게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테스트는 스튜디오 씬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쪽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도 제 그래픽 카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시연을 할 때에는 상당히 느릴 수도 있어요. 네, 뷰포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기 전에 아놀드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놀드 선택을 하시고 뭐 다 하면은 제 컴퓨터는 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만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렌더 세팅. 아놀드 GPU 어떻게 써야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아놀드 이전에 쓰셨던 사람 분들은 그냥 쓰신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대신 렌더링 할 때 시스템에 가게 되면은 렌더 디바이스를 GPU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CPU를 하고 싶어? 그럼 CPU 선택, GPU 하고 싶어? 그럼 GPU. 되게 쉽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GPU로 렌더링이 돼요. GPU는 특성상 처음에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GPU에 있는 램에 그걸 다 로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움직여 보면은 쭉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이 뷰포트에서 하면은 조금 더 무리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뷰포트에서 여기 있는 걸 디스플레이 하고 게다가 또 아놀드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놀드 렌더 뷰 창 있죠? 그걸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GPU하고 자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네, 지금 렌더링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쭉 렌더링 되고 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또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 컴타시아를 키니까 제가 테스트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3D 뷰어를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뭐 이 정도는 렌더링이 되게 빨리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화면을 움직여서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네, 여기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죠. 자, 참고로 이제 GPU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무시가 되고 이 AGA 값으로만 여러분들이 렌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놀드를 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노이즈라든가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얘를 끝까지 높이는데 물론 이제 GPU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은 뭐 끝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렌더링 했을 때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에는 아놀드에서 잡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댑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클램핑을 통해서 그런 거를 노이즈를 쉽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AOV에서 디노이저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원하는 제가 일단은 스탑을 시키고요. 적용하고 여기서 제가 디노이저를 제가 한번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디노이저를 쓰기 전에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걸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하고 쭉 지금은 이제 뷰티로 렌더링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렌더링 되고요.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스냅샷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디노이저 적용한 거,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스냅샷 찍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디노이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디노이저 하기 전이죠. 그래서 디노이저 한 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기 전, 그렇죠? 이건 하기 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아놀드 GPU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딱 이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놀드를 쓰셨던 분이라면 이 GPU를 진짜 손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놀드에 관련돼서 튜토리얼 문서 같은 거를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부분을 저희들이 업데이트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2차로 쉐이더 부분을 다 정리해서 한글 문서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데 링크 찾아가시면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저희들이 온라인 강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5개, 응용 6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잘못 썼네요. 의용이라고 써놨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단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시기 되게 힘들죠. 간단한 방법은 저희들이 또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오토데스크 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시게 되면은 이 한글 문서하고 한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강좌를 본 다음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양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